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최근 직장 생활과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적성이나 역할, 또 인간관계가 잘 맞으면 우리는 능력 이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잘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겠죠. 오늘은 적성, 역할, 인간관계 중에서도 퇴사 이후 단골 1위인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중에서도 함께 일하기 참 난감한 수동 공격형인 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동 공격형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런 팀원과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팀원 7명과 함께 일하는 5년차 팀장입니다. 팀장이 된 첫 해에는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어느새 업무는 물론 팀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척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쉽지 않은 팀원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태도도 나쁘지 않고 능력도 좋은 편인데 잘 맞물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적성과 역할에도 문제는 전혀 없는데 왠지 불편합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격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업무를 할 때도 혼자 끙끙거릴 뿐 진행 상황을 알려주질 않는데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데드라인을 세우지도 않고 데드라인을 지정해 주더라도 종종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답답해서 큰 소리를 냈더니 죄송하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의지나 열정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반항을 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하면 대처하기도 쉬울 텐데 매번 말로는 잘하겠다고 하니 야단치거나 화를 내기도 애매해서 더 어려운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떻게든 속마음을 알고 싶었던 인류는 점성학이나 사주팔자에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성격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타고난 체질과 자라온 환경의 총체로 봅니다. 크게 행동유형, 성격유형, 정신병리로 나누는데 행동유형은 겉모습, 성격유형은 속마음, 정신병리는 일그러진 속마음입니다. 행동 유형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사, 동료, 부하를 대할 때가 다 다르고요. 반면 성격 유형은 타고난 부분이라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신병리는 어린 시절 부정적인 감정 경험에서 생기는 삶의 덫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측할 수 없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성격이라는 게 참 단순하지 않죠? 그래도 수동 공격형 성격이라는 걸 알면 사연 속 팀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동 공격형 성격이란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이 모르게 수동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평범한 요구에도 수동적으로 저항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특징이에요.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서는 수동 공격형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동 공격형 성격은 3가지 행동으로 요약된다. 1. 말을 안 한다. 2. 일부러 안 한다. 3. 결국 일을 망친다. 사춘기 아이가 화가 나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말을 안 하는 것과 같다. 여러 가지 핑계로 일을 미루거나 일부러 안 한다. 끊임없는 비난, 비평, 불평으로 숨은 공격성을 표현한다. 또 수동 공격형 성격은 주로 부정성의 덫에 걸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파괴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또는 소년 가장으로 무리하게 집안을 책임졌거나 부모님이 처참한 고생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불신, 거부감이 굳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동공격형 팀원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사연자에게 드리는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의 탁월한 처방을 알아봅시다. 첫째, 어떻게든 이해해보세요.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 유형과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병리도 고려해야 하죠. 그 중에서 행동 유형과 성격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연 속 팀장과 팀원은 행동 유형이 달라 보입니다. 팀장은 행동이 빠르고 일을 중시하지만 팀원은 행동이 느리고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물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부여를 위해선 리더십을 먼저 발휘해야 하죠. 무차별적인 수능이나 원치 않는 복종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일단 팀원에게 맞춰주세요. 충분한 여유를 주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은 성격 유형도 달라요. 팀장은 외향적이고 팀원은 내향적입니다. 서로가 불편하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성격이 다른 게 매력적일 수 있지만 업무 관계에서는 보통 자기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절대로 상대의 성격을 고치려 하면 안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입니다. 개성에 맞게 팀에서 적절한 역할을 맡으면 되는 거죠. 다만 내향적인 사람은 화가 날 때 수동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 팀장의 큰 소리에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둘째, 무조건적으로 신뢰해 보세요. 직장은 일을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한번 구성되면 1, 2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한시적 운명 공동체죠. 팀원 한 명의 문제가 팀 전체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올리지는 못할 망정 일을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하고 적당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속는 셈 치고 팀원을 한번 믿어보세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불씨는 한순간에 생길 수 있죠. 무조건적인 긍정과 무비판적인 수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긍정적인 기대가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조건부 사랑과 파괴적 비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신뢰를 쌓아가세요. 개인 효능감은 자신감에서 나오지만 집단 효능감은 팀에서 공유하는 신뢰와 확신에서 나옵니다. 셋째,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세요. 잘 안 맞고 불편하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간섭해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과하지 않은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푸시 앤 케어 전략을 써보세요. 상급 팀원은 노 푸시 앤 노 케어, 중급 팀원은 적절한 푸시 앤 케어, 하급 팀원은 노 푸시 앤 온리 케어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팀원이 말을 안 할 때는 1. 먼저 질문한다. 2. 천천히 기다린다. 3. 충분히 들어준다 라는 3단계 접근법을, 팀원이 부정적일 때는 1. 항상 밝게 대한다. 2. 잘하는 것을 칭찬한다. 3. 못하는 것을 격려한다 라는 3가지 조언을, 팀원이 까다로울 때는 1. 모든 판단을 중지한다. 2.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 3. 진정한 감정을 전한다. 4. 진정한 의도를 전한다 라는 4단계 피드백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관리자가 일을 옳게 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팀원이 열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죠. 통계를 보면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은 20% 정도일 뿐 많은 직장인이 현재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가 인간관계에 있는 건 아닐까요? GE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전략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공하는 기업은 위대한 조직원이 만들고 성공하는 팀은 위대한 팀원이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며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팀이 성공하는 팀으로 우리 회사가 성공하는 기업으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